뭐 하나 남았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명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지. 이걸 명제라고 불렀지. 자, 지금 이 P화살표 Q인 상태에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야. 오케이? 근데 얘가 만약에 참임이 밝혀졌다. 또는 문제에서 참이라고 명시를 했다. 또는 참이 밝혀진 명제라고 너희들한테 말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P 두 줄짜리 화살표 Q라고 불러줄 겁니다.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건 그냥 화살표 두 줄 쓰면 되고 여기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갈 거야. 자, 결국 P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건이고 가정이었죠. Q라는 것도 조건이고 결론이었단 말이야. 가정과 결론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또는 무관한 또는 그냥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가정은 가정이고 결론은 결론이야. 참이라고 해도 가정은 가정이고 결론은 결론이지. 근데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은 결국 P라는 조건의 이름이 필요 조건, 뭐 충분 조건. Q라는 조건의 이름이 필요 조건 또는 충분 조건이라고 좀 이따 부를 텐데 그때는 반드시 뭐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참임이 밝혀진 명제를 가지고 붙이는 이름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참임 명제 하나 가지고 와서 예시처럼 설명을 해줄게. 일단 내가 항상 드는 예시 서울에 있는 여대는요 여대입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당연히 참이지. 서울에 있는 여대는 뭐 갑자기 남자애들이 다니는 건 아니잖아. 참이 밝혀졌다 그치? 그때 조건을 잘 봐. 이 조건은 서울에 있다 여대이다 라는 조건은 여대라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가 더 필요한 상태냐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태냐 조건만 보면 도훈아 얘는 얘이기 위한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해 아니면 이미 충분히 다 가지고 있어? 이미 다 가지고 있죠. 여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대 있잖아.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 불러. 그러면 거꾸로 하면은 필요 조건이 된다는 얘기겠지. 한번 읽어보자. 뭐야? 여대는 인서울여대를 만들기 위한 뭐다? 뭔가 서울에 있습니다. 라는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한 상태야. 맞나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붙인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가정 P를 결론 E 되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 Q는 P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주세요? 아이고,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줍니다.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여기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거를 매번 이렇게 조건끼리 비교해서 필요하네, 충분하네 따지면서 찾아주면은 느릴 뿐더러 실수하기도 좋아. 일단 느린 건 당연히 느린 거고 왜 실수하기 좋은지를 생각해보자. 어떤 명제가 주어졌을 때 너희들은 보통 뭐 해?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기 위해서 뭐 해? 진리지표를 찾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서울여대, 이화여대 등이 있다고 치자. 여기도 서울여대, 이화여대 뭐 있겠지. 근데 뭐 내가 지금 다른 지역의 여대를 내가 잘 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여대가 있다 치자. 제주여대가 있다 치자. 자, 어때? 이 관계가 되니까 참이라고 하지. 근데 너희들도 모르게 조건을 따져야 되는데 얘네들을 보면서 얘를 가지고 이 집합을 만들려니까 다른 게 더 필요하네. 얘는 필요 조건이라고 이름을 잘못 붙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너희들이 실수하는 애들을 내가 진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일단 불편해. 오케이? 필요한지 충분한지. 이게 다행히도 인서울 여대라는 이런 조건이니까 내가 든 예시니까 이제 이해시키려고 든 예시니까 쉬운 거지. 막 범위로 나와 있잖아. X의 범위, X의 법이. 그럼 힘들어, 사실. 알았음?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주려고 하냐면은 그냥 단순 암기. 자, P가 Q한테 뭐예요? 참인 명제는 화살표 보내죠. 맞죠? 이 화살표 보낸 건 뭐? 총을 쏜다고 생각해봐. FPS 게임 해봤니? 자,
P는 뭐 하는 놈이다? 가정은 뭐 하는 놈이다? 총을 쏘는 놈이다. 총. 총 오타 났다. 충문조건. FPS 게임 해봤니? 총 맞은 사람 뭐 해? 영화 보면 뭐 해? 총 맞은 사람. 피가 나죠? 피가 질질질질 납니다. 이 필요. 라고 외우시면 돼요. 알았죠? 3인 명제에서 총이래. 화살표를 보내는 녀석, 총을 쏜다, 충분조건. 총을 맞는 녀석, 필요조건. 알았죠? 그러면 딱 보자마자 바로 빨리 3인 명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다, 맞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더 있다. 뭐냐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어. 필요 충분 조건은 뭐겠어? 말 그대로 필요 조건이자 동시에 충분 조건인 거.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도 성립을 하는데 Q이면 P이다도 성립할 때 그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Q도 역시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뭐 집합으로 치자면 서로 같은 집합. 가정과 결론이 같은 말. 양의 정수이면 자연수이다 이런 거. 알았죠? 알았죠? 끝.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진짜 끝이야. 이거 하나 남았었어 지난 시간에. 물론 여기서 유형 설명으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있지. 그거까지 하면 이제 진짜 완전 종료. 자, 뭐냐면 사실은 필충 앞에 있어야 되는데 아까 잠깐 보니까 안 보여가지고 이거 먼저 한 건데 3단 논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네들 중학생 때 3단 논법 뭔지 들어봤지? 이름은 뭐 들어봤을 수도 있고 예시까지 기억할 수도 있고 3단 논법 제일 대표적인 예시 뭐 있냐?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거. 들어봤냐? 들어봤냐? 도덕 시간인가 윤리 시간에 배울걸? 요즘 중학교 때는 윤리라는 과목이 있나? 윤사가 저기 고등학교 넘어와야 했나? 아무튼 거기서 배웁니다. 뭐야?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죽어요. 따라서 소크라테스도 죽어요. 이거. 오케이? 이런 걸 3단론법이라 불러. 그래서 수학에서도 명제잖아. P이면 Q예요. 그리고 Q이면 R이에요. 그 말은 뭐다? P이면 R이에요. 이거. 근데 이거를 뭐 수학적으로 굳이 증명 비슷하게 한다 치면은 P이면 Q예요. Q이면 R이에요. 따라서 집합의 포함관계를 보니까 P는 당연히 R 안에 있겠다. 맞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자, 여기까지. 원래 문제를 개념 하나, 유형 하나, 개념 하나, 유형 하나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문제를 좀 풀면서 왔었어야 되는데 문제를 전혀 풀지 못한 상황이라 어제 아까 있었네. 어제 거에 이어서 문제점 한번 싹 풀어볼 건데 어제 진짜 하나도 안 풀었어? 거의 못 푼 상태지. 몇 개 보여준 거 말고 진리집합 구해봐 이 정도 말고는 뭐 거의 못한 상태지. 그래요. 자, 바로 한번 가보자. 이런 거 안 했냐? 이런 거 안 했냐? 했던 거 같은데. 아, 그치? 이건 했지. 오케이. 788부터 갑시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아, 여기도 했던 것 같은데. 3위대로 하는 상수구하기 아닌가? 793. 아, 이거 할까? 설명을 하지 말고. 설명이 좀 더 필요한 거 또는 너희들이 자주 실수하는 거 그런 것들 위주로만 문제 풀게요. 모든 어떤도 하나만 해볼까? 끝났네. 자, Q이면 P에다가 참을 때 다음 중 오는 거. 다음은 뭐야? 전부 다 집합. 그러니까 명제가 참인 거를 가지고 너희들은 집합에 대한 관계를 읽어줘.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맨날 그럼 보면서 찾아가는 거지 뭐. 맞죠? 예를 들어서 얘가 딱 등장하면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보기들은 이런 거야. Q가 P 안에 있도록 하는 얘기들. 뭐 참인 것만 써볼게. 그럼 뭐다? Q와 P의 교집합이 뭐다? 응? 응? Q. 이 얘기. 맞죠? 또 Q와 P의 합집합이 P.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등장하면 전부 다 참이란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여집합들끼리의 거꾸로 써줘야 되겠다. 여집합들끼리의 포항관계는 반대 방향이다. 이런 것들로 이제 주절주절해서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보자마자 미친 보기들이죠. 뭐 거짓 이런 거 해줘야지. 그지? 얘가 뭐 나와야 돼? P 나왔었어야지. Q 나와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지금 5번은 조금 생뚱맞게 낀 거기는 해요. 5번 보기 어떻게 푸는 거임? 일단 드모르간의 법칙 보인다. 맞죠? P합집합 Q의 여집합이야. P합집합 Q가 뭐요? Q잖아. 뭔 소리야? P지. P잖아. 그래서 뭐다? P의 여집합? 네, 맞습니다. 왜? 얘가 P니까. 알았지? 그 어떻게 보면 5번은 드모르간 법칙을 썼다면 사실 요 얘기니까 사실 제일 원하는 보기긴 하다. 그렇지? 끝. 100. 790번. 자, 요거는 외워두세요, 사실.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참인 명제는 사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따지는 거고, 거짓인 명제는 약간 증명을 하는 느낌이랑은 살짝 다르기는 해. 발례라고 해서 너네가 다음 중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거 할 때 있잖아. 거짓인 보기들은 사실 제일 많이 뭐 찾아? 발례를 가장 많이 찾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명제에 대해서 거짓인 명제라고 하죠. 거짓인 명제에서 발례 찾기는 외워버리세요. 뭐야? 가정 빼기 결론. 아예 외워버리세요. 알았죠? 자, 참인 명제라고 하면은 P면 Q이다. 참인 명제라고 하면은 P가 Q 안에 쏙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거짓인 명제라는 거는 뭐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야.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간 거야? 당연히 얘 때문이지. 얘가 발례가 되는 거거든. P 빼기 Q. 알았죠? 그래서 아싸리 그냥 보자마자 뭐? 가정 빼기 결론을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뭐다? 가정 빼기 결론. 근데 차집합 기호에 관련된 게 하나도 없네. 그럼 차집합은 뭐 한다? 교집합의 뒤에 거 여집합. 그래서 P, 교, Q. 답은 1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뭔지 알겠죠? 자, 정리까지 좀 정리 역시 해주시고. 뭐야 이거? 793번. Q라는 집합이 있고요. P라는 집합이래. Q라는 조건과 P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때 두 조건에 대해서 명제가 참이되도록 하는 거. 이건 뭔지 알겠냐? 이제 집합에서도 자주 나왔었던 문제죠. 결국 집합 문제지. 근데 이제 등호 조건 너희들이 가끔 틀렸었어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라는 의미로 가지고 온 거야. 가본다. P라는 조건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뭐예요? X-1. 절대가 풀어버리게 되면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겠고 X의 범위로 만들어주면은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고 1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 Q는 그냥 그대로죠.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P가 Q 안에 쏙 들어가세요 라고 만들어주고 싶어요. 맞나요? 그럼 뭐다? P 어떤 사입 범위 1 마이너스 A 1 플러스 A로 바꿨을게. A 플러스 1 말고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임. 그럼 이거 뭐죠? Q 안에 쏙 들어가게 보자. Q가 뭐야? 크거나 같다. 뭔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방향이니까 덮어버리려면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뭐 고민시키는 건지 알겠어? 바로 등호 붙어 안 붙어. 이거. 둘 다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도 등호 붙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A의 범위는 샴보다 작거나 같다. 양수 A로서 최대값은 3. 끝. 알았음? 다음. 자, 다음 중 참인 명제를 찾아보세요. 뭐 지금 보니까 3번이라고 하는데 요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말 그대로 어떤과 모든.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상태의 명제가 참이 되려면 진짜 말 그대로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야. 어떤이 참이려면은 뭐다? 하나만이라도 참이면 참이다. 근데 모든이 참이 되려면 진짜 말 그대로 모든 X에 대해서 즉 하나만이라도 거짓이 된다면 그거는 거짓인 명제지. 모든이 붙어있는 명제에서는. 맞죠? 그래서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이거 맞아 틀려? 틀렸지. 왜? 이 하나 때문에. 소수 중에 2가 있잖아. 그래서 얘는 보기가 틀린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 모든 실수에 대해 참인가요? 아니요. 0 넣으면 거짓이에요. 그러면 하나만이라도 거짓 찾았으니까 거짓. 그런데 3번 같은 거는 뭐다? 어떤 실수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나요? 이거 만족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1보다 작은 분수들 있잖아. 2분의 1 같은 거. 넣어주면은 4분의 1이고 2분의 1이잖아. 참이 되네요. 하나만이라도 발견했지. 그럼 참인 거야. 왜? 어떤이니까. 근데 4번은 아무리 집어넣어도 이가 아무리 집어넣어도 성립 안 해. 실수 X를 넣어서는. 왜? 이 식 자체가 이거잖아.
0보다 클 수가 없지. 응? 머리 이상했는데? 0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지. 작을 수가 없지. 양수 더하기 양수라서. 맞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모든 실수에 대해서 거짓이다. 따라서 어떤 실수에 대해서라고 물어봤지만 참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다음. 806번 가볼까요? 자, 요게, 3번은 아니네. 806번, 이거 왜 풀어보라고 했, 이거. 자, 너네 어제 했던 얘기긴 한데, 우리 역과 대우 이런 얘기 했었지. 보통 어떻게 쓰인다 그랬어? 자, 역은 다음 명제인 역이 참인 것을 골라보시오. 앞에 지금 내가 지나쳤었는데, 역이 참인 것을 골라보세요라는 문제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역을 찾아봐야 된다고 했지. 왜? 주어져 있는 명제랑 역인 명제는 참거짓이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역인 명제에 대한 참거짓을 물어봤으면 역을 반드시 찾아야만 해. 근데 대우는 뭐라 그랬어? 자, 다음 명제에 대하여 대우가 참인 것을 골라보세요라고 하면 굳이 대우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원래 주어져 있는 명제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참거짓을 일단 따져봐. 그게 만약에 참거짓이 밝혀지면 그대로 참거짓 하면 됩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어떤 명제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밝혀보시오라고 했을 때 그게 힘들다면 뭐라 그랬어? 대우를 한번 만들어 보라 했지. 이게 바로 그거야. 자, 이게 유형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지. 대우를 이용해서 상수 구하기지. 그래서 대우를 썼다면은 뭔가 이유가 불분명하지. 이거 왜 대우를 써야 되지? 라는 의문이 분명히 들 거란 말이야.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한다고 하면은 대우를 이용한 증명에는 유형이 있어서 뺄게. 대우를 이용해서 명제인 참 거짓을 구하는 경우라고 하죠. 구하는 경우는 바로 뭐다? 원래 명제, 본 명제에 뭐가 있을 때 또는 그리고 아니다가 있을 때 이때는 사실 뭐 그냥 명제의 참거짓을 밝히려면은 진리집합을 쓰기가 까다롭거나 너무 많아. 그래서 오히려 힘들어집니다. 알았죠?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다. 여기 뭐가 뭐야? 또는이잖아.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대로 증명하려고 하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 그리고면은 차라리 이 범위끼리 더하기라도 해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리고를 만들고 싶은 거야. 또는이 있으면. 뭐 대우를 만들어 볼까요? 대우를 만들 때 뭐 해요? 가정과 결론에 대해서 자리를 바꾸면서 둘 다 부정을 하잖아. 그럼 자리 바꾸기 하면서 이걸 먼저 쓸 건데 부정까지 해보자. 그럼 뭐야? 얘도 부동어 방향 바뀌면서 부정을 했는데 그리고 또는을 그리고로 만들어줘야 되지. 이면 쟤도 마찬가지 A 플러스 B가 5보다 더 낫다를 만들었다. 맞지? 맞는지 한번 밝혀봅시다. 맞는지가 아니라 맞도록 만들어 봅시다.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두 개 더 해버리게 되면은 K 플러스 3이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 두 개를 같다라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 참인 명제는 이게 포함되도록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K의 값이 2가 아니라 K의 최소값이 2인 이유. 결국은 우리는 뭐 A 플러스 B의 범위를 나타낸다고 쳤을 때 얘가 K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이게 뭐 하도록 쏙 들어가도록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K는 2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거지. 알았니? 그래서 K에 대해서 값이 아니라 K에 대해서 최소값을 물어본 이유는 마지막 저것 때문이다. 애들이 근데 같다라고 자꾸 착각을 해. 여기까지 오고 나면. 그거 조심하시고. 드디어 이제 나왔죠. 3단론법 유형. 아까 내가 말했던 3단론법 유형인데 3단론법이라는 유형은 그 유형만의 풀이가 있어.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것만 기억을 하면 돼. 자, 뭔가 지금 3단론법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건 아니고 문제에서 어떤 참인 명제들을 몇 개 던져줍니다. 참인 명제를 몇 개 던져주면서 다음 중 항상 참인 것을 고르시오. 또는 항상 참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때 항상 너희들은 뭘 해주냐면 주어져 있는 명제 있죠. 이걸 다시 쓰라는 얘기는 아니야. 나는 이제 다시 쓰는 게 설명하려고 쓰는 거고. 그 주어져 있는 참인 명제와 함께 반드시 참인 명제를 다 써놔. 뭐야? 대우밖에 없지 뭐. 대우를 미리 써놔. 그리고 나서 뭐 해줍니다. 얘네들을 이용해서 3난로법 연결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걸 찾고 만들 수 없는 걸 찾으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1번은 있냐? 없지. 자, 1번 보자. 밝히고 싶어. 뭐로? P로 출발한 거 딱 찾아가봐. 그때 문제를 봐봐. 요거 하나 있네. 나달. 그리고 나달에서 이어받는 거 있어 없어? 요거 하나 있네. Q. P에서 Q이다. 참이 되는 거야. 이 뒤에도 쓰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참인 걸 물어보든 거짓인 걸 물어보든 딱 보자마자 거짓인 게 몇 개 보일 때가 가끔 있다. 알았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니라서 6번 보기를 하나 만들어 볼게. 6번 보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Q이면 나달이다 라는 거 있다고 치자. 참여하고 있자. 보자마자 거짓 하는 거야. 왜? 참인 보기 참인 명제를 다 써놨지. Q로 출발하는 것 자체가 없잖아. 출발 자체를 못하거나 도착 자체를 못하는 면은 보자마자 거짓하면 돼. 정확하게는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냥 거짓을 볼게요. 알았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어쨌든 3단 논법은 뭐다? 얘만 찾아주면 된다.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 혹시 얘의 대우를 만들었을 때 찾을 수도 있지 않나요? 여기서 대우를 찾았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밝혀질 거면 얘도 밝혀져 있어. 알았죠? 그래서 보기에서 대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참인 대우들인 명제들을 다 써놓고 그것만 가지고 연결을 하러 가는 거야. 알았음? 끝. 그러면 이제 마지막 814번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이죠. 요거는 말 그대로 너희들한테 빨리 필요 충분 조건 익숙해지라고 내가 이제 문제를 내준 거다. 이걸로 실제로 나온 건 아니고 방금 문제 있죠. 방금 800 몇 번이야? 9번인가? 그 문제처럼 다음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이고 Q는 나달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다음 중 항상 참인 것은 이런 것만 많이 물어볼 거야. 그러면 이제 막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은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빨리 참인 명제 찾고 또 대응 명제 찾아서 3단원법 쓰러 가면 되는 거야. 알았죠? 즉 필요 충분 조건은 뭐다? 그냥 참인 명제를 제공하는 방식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자, 어쨌든 가보자. 과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찾아주세요. A, B를 곱해서 0보다 작다라는 것은 A가 0보다 작거나 또는 B가 0보다 작기 위한 뭐야? 이게 성립하니 이게 성립하니 헷갈리면은 진리집합 따져보자. 곱해서 음수라는 거는 음수일 때 반드시 양수고 양수일 때 반드시 음수인 것밖에 없어. 근데 얘는 A가 0보다 작다 또는 이라고 했으니까 A가 0보다 작으면 B는 0보다 작아도 되고 B는 0보다 커도 되는 거야. B가 0보다 작으면 A가 0보다 작든 B가 0보다 뭔 소리야? A가 0보다 크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얘잖아. 오케이? 어때? 훨씬 많은 순서상을 가지고 있지. 물론 중복된 거 하나 제외하더라도. 그래서 뭐다? 포항이 이렇게 되네. 그럼 뭐다? 얘는 총 쏘는 녀석.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이렇게 찾아가는 거라고.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이름은 뭐라고? 참인 명제 밝히기. 그래서 그냥 참고지 따지러 가기 위해서 진리집합 보세요라는 얘기다. 두 번째 거 더 가볼까?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밑에다 쓸까? A, B가 0이다. 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이기 위한 자, 하자. 역시 이번에도 이게 성립하는지 이게 성립하는지를 봐야 된다. 맞지? A, B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뭐야? 둘 중 하나만이라도 0이면 돼. 그래서 A가 0일 때 B가 0이 아닌 것도 있을 거고 A가 0이 아닐 때 B가 0인 것도 있을 거고 둘 다 0인 것도 있을 거야. 근데 얘는 어때? 반드시 A, B가 둘 다 0이어야만 하는 거지. 그럼 포함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네. 보다 명제에서 화살표를 맞는 역할을 해버렸네.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지. 알았죠? 이런 식으로.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밝혀주세요. 또는 그거 가지고 집합에 대한 포함관계 얘기 또는 집합에 대한 성질 얘기 몇 개 풀어보세요. 또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가지고 뭐 해주세요? 3단론법 찾아주세요. 817번. 이런 문제가 이제 등장하게 될 거다. 알았죠? 자, 오늘 마지막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 지어볼까? 부등식의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할 거라서 817번. 요거 하나 풀어봅시다. 뭔지 알겠죠? 다음 중 참인 거, 거짓인 거 빨리 찾아주세요. 자, 갈게요. 일단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상태에서 는 힘들어.
이 상태로 가는 거는 절대로 아니고 이 과정 뭐 한다? 참여 명제 빨리 만들자. 그래서 뭐다? 아, 보이냐 이제 Q가 뭐였어? P한테 총 맞아서 P가 나고 있잖아. 그렇지? Q가 총을 맞은 필요 조건이다. P한테. 또 R은 이번에는 not Q한테 총을 쏘는데. 그럼 참여 명제 두 개 다 썼으니까 이제 뭐 한다? 이놈들의 대우 명제 쓰자. not Q이면 not P다. 그리고 얘는 Q이면 not R이다. 그리고 각각의 보기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얘는 P면 나달이다. 얘는 Q이면 나달이다. 얘는 R이면 Q이다. 얘는 not Q이면 not P다. 얘는 R이면 not P다.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주세요. 옳지 않은 것을 찾아주세요. 맞죠? 항상 참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을 찾아주세요. 뭐 그런 것들. 딱 보자마자 답이 보이냐? 안 보인다, 그치? 답이 3번인데 R로 출발한 것도 일단은 있고 Q로 끝나는 것도 있으니까 아까 내가 말한 거는 못 쓰네.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자. P면 나달이다. P에서 Q로, Q에서 나달로. 오케이, 가능. Q면 나달이다는 그냥 원래부터 있었어. 가능. R이면 나Q이다. 나Q에서 나P로 가는데 나P에서 더 이상 못 가네. Q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나Q이면 나P다. 나Q이면 나P다. 그냥 있는 거고 R이면 나P다. 얘는 뭐야? R에서 출발했는데 나P로 끝나진 않았지만 이어받아서 나P까지 갈 수 있네. 참.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건지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어때요? 이거 좀 명제 문제들 한번 다 풀어볼 수 있겠지. 근데 절반 이상이 집합 얘기야. 사실. 논리적 추론 얘기는 전혀 없는 상태로 보시면 돼요. 이게 느낌이, 이게 설명하는 거나 이런 느낌이 자꾸 뭔가 논리적 추론인 것 같잖아. 뭐이면 뭐이다. 뭐인 걸 가지고 뭔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거 아니고 무조건 진리집합 따지. 철저한 수학 과목입니다. 논리학이랑은 좀 달라요. 논리학은 진짜 어려워. 이 명제 얘기가. 근데 고등수학 얘기는 뭐 훨씬 할만할 거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숙제 뭐 바로 너희 가고 나면 카톡 보내주긴 할 텐데 여기까지입니다. 어디 대우를 이용한 증명 앞에 825번까지야. 그리고 앞에 그 뭐지? A단계인가 교과서 문제인가 뭐 그거 빼고 문제라서 생각보다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에서부터 부등식의 증명 그리고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것까지 요 단원을 두 번 쪼개서 설명할 거거든. 그 후반부 얘기를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AB 단계도 없고 해서 아마 금방 끝날 거다. 알았죠? 바이.